안녕하세요, 식지입니다. 메모십 영상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막은 기본 대본대로 이렇게 띄워드리고,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란도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이 거의 3부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그 최고점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도 그 고점을 잘 이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구스탕이 말하는 잠수정의 항로 자체가 구스탕의 모함일 수밖에 없겠죠.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, 트로이메라이가 노리는 이상 현재 가족끼리의 밤 쟁탈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스탕도 자신의 모함으로 좌표를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, 다른 이들을 죽이고 밤만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그 자신감 또한 느껴져서 구스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지긴 했지만, 바로 이어서 트로이메라이가 나오면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트로이메라이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은 무조건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가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전문 포지션은 물론 있겠지만서도 거의 올 포지션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. 하지만 신수의 재질은 예전에 데이터 에드안 같은 경우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신수의 성질이 뭐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땐 구스탕이 다룰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불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호란에게 심어둔 구스탕의 말 같은 경우는 트로이메라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, 진짜 원하는 것이 생기면 자기 손으로 잡길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트로이메라이의 관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밑에서 복종하는 구조다 보니까 자신이 지배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듯 생각을 해봤고,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는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거 보니까 트로이메라이와 구스탕의 그 시가족급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썰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그게 전혀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떡밥 같은 느낌입니다. 예를 들어 뭐 리바이어던이 우리가 아무런 소스가 없이 새로운 캐릭으로 등장한 것 마냥 지금 이 트로이메라이의 썰은 어떤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뭔가를 유추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계속 유추가 되는 거죠. 우리가 V와 R을 낸 그 선에서만 유추가 되는 건데,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딜 타령을 하고 있는데, 사실 트로이메라가 오면 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. 왜냐면 자기가 어떤 딜을 제시하고 체스를 뒀을 때 이미 자신이 뒤에서 뭔가 핑당치를 쳐버려가지고 지금 딜이 완전 깨진 상태인데, 트로이메라를 굳이 기다려서 뭐 딜을 또 치겠다라는 게 어떤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고, 부스트함과 트로이메라이 둘 다 밤을 원하니까 이 밤의 이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끔 이 전쟁에서 빼내기 위한 딜을 하게 될 텐데, 쿤이 이 가주 사이에 껴들어서 뭔가를 하는 순간 시네탑의 민심이 나락이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트로이메라이 같은 경우에는 환도와 하르페, 예전에 그 견족을 잡기 위해 썼던 야마 아빠 부인을, 야마 어머니를 잡기 위해 썼던 환도와 하르페 새끼 같아 보이는 그런 물고기로 담배를 잘라버리는데, 구스탕이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약간 자신을 있어 한다 라는 표정으로 느껴졌어요. 독자들 대부분이 트로이메라이가 전쟁에서 뭐 1킬도 거의 안 하는 듯한, 거의 몇 킬을 안 했어요. 솔직히 킬 자체 잡힌 게 한 10킬도 안 돼 보일 거야 아마. 그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스탕이 우세를 거의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는 트로이메라이의 집이라는 점이 유일해 보이는데, 일단 온갖 동물들을 대동하게 될 텐데, 예전에 해무스라임이 수호동물을 찾으러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호동물도 뭔가 한 건 하지 않을까라는 개떡같은 상상까지 하게 되네요. 그래서 구스탕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을 하는데, V와 아를렌에 대항했던 열세 전쟁에서 트로이메라이가 참전을 안 했을까? 그렇다기엔 숨겨진 화원하고도 전쟁을 했던 로포비아 가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전혀 떡밥이 없는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, 확실히 집화장의 동물들을 가주가 부리니까 조금 멋이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전에 바람새와 오드아이 코브라는 그 자체로 간지가 났는데, 이번 동물들은 멋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 멋있었다. 그리고 구스탕의 신수 변형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모습의 칼날이 나옵니다. 생성된 신수의 수를 제가 세보니까 대략 한 40방 내 정도고, 옆으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뭐였을지도 모르니까 대략 옆까지 있다고 치면 60에서 70방 정도의 방을 생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157화가 끝났는데 구스탕과 트로이메라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싸움을 개시하는 모습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시원한 전개다 라고 생각이 되고,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전개는 로포비아 쪽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.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문제인데, 단순히 대화를 하고 끝날 수준은 이미 넘어갔고, 로바도는 구스탕의 심장을 노리러 이동을 하고 있고, 야마 일행은 로포비아 병력에 잠입해 또 다른 스토리를 이끌어낼 예정인데, 쿤 일행이 밤을 데리고 탈출하지 않음으로써 모로 가든 도로 가든 로포비아 가문은 그 힘을 크게 잃어서 앞으로의 전개에서 약간은 도태되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가주와 가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떤 체력적인 항복인 것인가, 아니면 불사의 계약을
서로 깰 수 있어서 진짜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것인가, 알 수가 없었던 이 난지의 실마리가 이번 전투를 통해 조금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봤고요. 그리고 시네탑을 기존에 멈췄던 분들도 이번에 이 전성기를 조금 잘 이어가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157화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